예, 오늘 도착한 역은 저희가 또 아마 방송하면서 이런 역 이름은 처음인 것 같은데 테마주 역인데요. 예, 미스터 카퍼 사행관 차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이 군웅 할거 시대도 아니고 그죠?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그죠? 아, 참 듣도 못한 테마주들이 오늘은 또 예. 양자 암호 테마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양자 암호는 또 뭡니까? 이게 그 양자 컴퓨팅은 아마 들어보셨을 양자 거예요. 컴퓨팅은 들었죠. 네네, 그게 이제 대규모의 데이터를 한 번에 동시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이런 양자 컴퓨팅 기술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초전도체에 이어서 또 그 테마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조금씩 연관은 다 돼 있습니다. 전혀 다른 테마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자 암호 관련해서 오늘은 또 상한가를 들어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국내 연구진 쪽에서 상온에서 대규모의 양자의 얽힘 현상, 이걸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양자 스피넥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얽힘 현상이 구현 가능한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인 터뷴, 인듐, 산화물. 용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이걸 확인한 것으로 이제 좀 알려지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가는 좀 저력을 보여줬고요. 이게 국제학술지 네이처 피직스에 17일에 사실 온라인 게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초전도체하고는 약간 결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전도체는 일단은 누구나 논문을 올릴 수 있는 검증받지 않은 곳에 올라오면서 이게 테마가 형성이 됐던 거고요. 지금같이 이런 양자 암호 관련된 터뷴, 인듐, 산화물 관련돼서는 이미 국제학술지에 17일에 올라갔었다, 온라인으로. 그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양자 컴퓨터가 이제 양자역학의 고유 특성에 중첩, 얽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량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초전도체가 이게 그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개념 자체가 서로 간에 마찰이 없다 보니까 발열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에너지가 전달 무한정으로 속도가, 그렇죠. 나올 수 있다. 네. 그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자 컴퓨팅도 이게 발열로 인해서 연산 능력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물질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성능 제한 상태를 풀 수 있고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 기존의 슈퍼컴퓨터보다도 굉장히 수백만 배 이상 빠르다고 알려져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만큼 많은 정보를 동시에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훌쩍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팅이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요. 이게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4차 산업 시대에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것들 많이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접합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다라는 건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우리가 무식한 건지 시장이 조울증인지 그죠. 네.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어제까지 없다가 오늘 양자 컴퓨팅이 나오냐고요. 네. 그죠? 네. 사실은 지난번에 미국 글로벌 기업들에게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는 항목 가운데 양자 컴퓨팅이 있었어요. 있습니다. 네. 그랬더니 첨단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네. 근데 여기에 스타디움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요. 사실 맥신이나 양자 컴퓨팅이나 억울하죠. 사실은 이제 첨단 기법이라 근데 초전도체에서 하도 이게 좀 말려가지고 그죠. 네. 다 묻어서 뭐가 나오더라도 야, 그 뭐 있어? 또 이거냐? 이렇게 사실은 묻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그러게요.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 테마주의 양상이 뭘 파악하기도 전에 새로운 게 나와서 대단히 빠르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실 뭐 테마를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마 자체를 뭐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네. 항상 시장은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테마가 돌면서 이러한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건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강한 테마를 쫓아 움직이는 돈의 속성이 반영이 된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급등락을 할 수 있는 테마주에 맞는 매매 패턴, 매매 성향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는 조금 가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부분 아니죠. 20%, 대부분 아니에요. 20% 올라가서 샀는데 그 다음날 하한가 가보세요. 저도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네. 견디면서 아 원래 투자는 이런 거야 할 사람 몇 있어요. 맞아요. 네. 업에 종사를 하는 입장에서도 네. 조금 어렵지만 네. 그래도 그걸 또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뭐 전혀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보다는 맞으신 아, 분들만 그렇긴 하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최근에 미국채 금리가 지속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서 2007년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동성이 쉽사리 이 위험 자산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환경인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또한 금리 인하를 지금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기대를 하는데 연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거고요. 그리고 당분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기간을 지금 금리 수준으로 유지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위험 자산 쪽으로 굳이 유동성들이 다시 백머니 무브를 해올 이유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유동성이 시장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쪽들 거래 대금이 많이 터져야 되는 이런 쪽들보다는 아무래도 테마가 빠르게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사실상 크지 않아도 소형주가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쪽들의 순환매를 빠르게 돌아가면서 약간의 고수익을 노리는 그런 자금들이 현재로서는 좀 많은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초전도체가 나온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와 조금씩 이름은 바뀌었지만 연관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는 테마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주도주가 부재하고 그럴 만한 매크로 환경이 안 되니까 그죠? 순환매가 테마로 가는 건데 뭐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주인 노릇합니까? 토끼라 그럽니까? 여우죠? 네네. 예, 그러니까요. 호랑이가 휴가를 갔는지 비워서. 예. 그러면 이제 언제쯤 이렇게 주도주 부재 현상이 이제 언제까지 가고 새롭게 주도주가 형성된다면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죠? 네네. 예, 이게 언제쯤 될고 그거는 어떤 걸까요? 새로운 주도주는. 이거 저도 뭐 사실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네. 그냥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지금과 같은 시장 어떤 테마주가 계속 돌아가면서 빠르게 테마별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는 시장이 끝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지금 좀 눌리고 있는 쪽들을 보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가다가 결국에는 단기 과열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반도체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AI, 인공지능 다 좋은데 너무 과열된 거 아니야 라는 인식이 역시나 같이 퍼졌던 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라던가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섹터임에는 분명할 것 같고요. 또한 이 디스플레이 쪽도 좀 괜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중소형 모바일 이런 쪽들은 일단은 중국의 IT 세트 수요가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신제품으로 나오는 어떤 스마트폰 이런 쪽들도 판매가 잘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기대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대체할 만한 게 전장 쪽이죠. 결국에는 전장, 향후의 자율주행도 하나의 또 테마가 될 거고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전부 다 4차 산업과 관련된 테마들을 결국에는 지금 빅트렌드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쪽에서 전장용 디스플레이, 기존의 스마트폰 같은 소형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큰 면적을 차지하는 것들이 차량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율주행을 할 때 의자가 자동으로 뒤로 넘어가면서 자동차 화면, 벽면 전체가 이제 스크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마 미래에는 또 다가올 기술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4차 산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향후의 빅트렌드를 쫓아서 또 시세를 내주는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상황은 어쨌든 이런 테마주들이 짧게 나오고 새로운 단어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언론 방송이 문제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다루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네. 하루는 맥신, 초전대추 뭐 급등이었다 그 다음날 다른 기자가 네. 거봐요 아니라 그랬죠 이러고 그죠? 맞아요. 네. 반성합니다. 저도 반성하는데요. 이런 테마주 장세, 순환매 장세 투자자들은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됩니까? 글쎄요. 일단 뭐 방송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또 시청률과 연관이 있는 것이다 보니까 네. 핫한 테마들 나와 있는 것 중 그리고 투자자들이 한창 관심이 많은 쪽을 시청률 걱정하지.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 좋아하지. 우리 다룰 사인관 수밖에 짜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게 무조건 긍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런 쪽에 있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테마 자체가 출몰하고 이런 것들에서 매매 거래 대금이 터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부정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그래왔고요.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이 본인이 이런 테마주에서 내가 정말로 수익을 지속적으로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 스킬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셔서 꾸준히 뭐 말씀 안 드려도 수익을 잘 내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내 종목 재미없고 반도체 재미없고 2차 전지 다 재미없으니까 이거 손절해서 무조건 테마주 올라가는 거 따라 잡아야 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상한가를 일제히 다 들어갑니다. 한 종목, 두 종목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 오늘 나왔던 테마를 가지고서 예.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에서 거의 5개에서 7개까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그럼 테마가 그만큼 강하게 형성이 된 건데 이걸 따라 들어갔을 때 우리가 과연 이 변동성을 감내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상한가에서 하한가도 솔직히 직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30으로 갔을 때 내가 손절을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날로 60%의 손실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한 그만큼 작은 종목들 그리고 테마가 형성된 종목이다라는 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는 그 무협지를 읽으라는 게 가치 투자에 대한 그 이채훈 의장이 맨날 그래요. 자기도 뭐 죽을 것 같으면 계속 무협지 읽는다고 그죠. 네. 그 유튜브에 보면 삼국지 중국에서 제작한 한 100편짜리 드라마 있어요. 그죠. 예. 그거 한번 쫙 보면 100편 보기 전에 아마 장이 좋아질 겁니다. 네. 삼국지 보십시오. 네. 테마 장세. 예.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죠. 네. 네. 정리하고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 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